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자살을 했죠. 뭐, 실습 강사? 실습 강사였나요? 어쨌든, 강사가 좀 자주 바뀌고 그러면서, 뭐, 최근에 강사와 어떤 좀 불화가 있었다. 그런 문제로 이제 입시 스트레스, 그 다음 뭐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걸로 자살을 했는데, 세 명이서 이제 동반 자살을 했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녀 보질 못해서 다른 나라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OECD 국가 중에 아마 자살 1위일 건데 이 한국 놈들 착해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죽고 말아요. 남 죽일 생각도 안 해요. 오죽하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만세하다가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운동이었죠. 사실 촛불 집회도 그렇잖아요. 진압하면 그냥 진압당하고 그냥 촛불 들고 평화롭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독립운동, 그 다음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폭력 시위를 그렇게 배쳐갈까요? 사실 민주화를 가장 먼저 이뤄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피위에서 민주 운동을 했던 폭력 시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피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흘린 피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열받는 부분은 그거예요. 못된 놈들이 벌을 받지 않는 거. 예전에 친일하던 놈들도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리고 독재하던 놈들도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 독재를 하거나 친일을 했던 거기에 이제 부역했던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주진우 같은 새끼. 주진우 아들이 7억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7억 넘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뭐 부동산까지 치면은 7억 넘는 분들이 뭐 좀 있겠죠. 근데 통장에 7억을 넣어놓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 많습니까? 뭐 대출 빚내서 뭐 빚까지 쳐서 자산으로 해서 7억이 넘는 분들은 뭐 많겠지만 7억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없을걸요. 근데 주진우 아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에 지금 공부를 잘 못한다면, 지금 성적이 안 좋다면 내 미래가 어둡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세상인데, 또 누군가는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50억의 퇴직금을 받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아버지 뭐 또는 아버지의 친구 뭐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KT라거나 강원랜드라거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골병이 들 때까지 일을 해도 평생 가도 2억 3억도 못 모으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불법적이고 범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고, 너무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물론 모든 사회가, 모든 시스템이 다 옳진 않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전래동화로부터, 또는 뭐 어린애들이 보는 동화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권선징악.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 이런 데서도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 정말 충격받았던 게 김학의 그 별장 성접대 사건,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죠? 그 결정적 증거, 영상에 나온 인물이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잖아요. 죄를 지어도 권력이 있거나 뭐 또는 돈이 있거나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뭐 가진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이 잘못된 어떤 사회의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것만이라도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이 좀 더 퍼져나가다 보면 악을 벌하는데 이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뭐 고석현 선수 그리고 박준영 선수의 그런 승리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진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지금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나라인데 여고생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이런 대단한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에서 여고생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정말 별거 아닌 이유인데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조두순이나 유영철이나 이런 뭐 살인마들, 연쇄 살인범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을 저는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나 윤석열,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자살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 뭐 최은순, 그리고 그에 엮여 있는 여러 이제 나쁜 사람들, 마찬가지로 박근혜와 뭐 정유라, 그다음 최은순 이런 사람들, 이명박은 뭐 너무하죠. 해도 너무했죠. 시민에게 물대포를 쏘고. 그리고 이명박도 뭐 비리는 진짜 빠지지 않으니까. 근데 벌 안 받잖아요. 아직도 골프 치면서 잘 살잖아요. 저는 그런 진짜 희대의 살인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희대의 살인마들이 제발 좀 발 뻗고 못 잤으면 좋겠어요. 제발 감옥에 가서 평생 썩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참 누구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용돈만 받아서 7억 예금을 마련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200, 300 월급 받으면서 생활비 150 쓰고 남는 돈 저축해가지고 돈 언제 모읍니까? 어떻게 모읍니까? 진짜 그러니까 달 200씩 저축을 해도 그래도 1년이면 2,400밖에 못 모읍니다. 그 2,400을 굴려서 내가 운 좋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 투자를 해서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그런 도박장에 들어가서 막 돈을 불리면 몰라도 그냥 온전히 내 노력으로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로 받은 돈을 저축을 했다. 그렇게 하면 200만 원씩 저축 못 하죠. 못 하는데 했다 치자고요. 월급 200 받아서 200 다 넣었다 쳐요. 그래도 10년이 돼도 2억 4천밖에 안 돼요. 그런 세상입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쉬운 7억이 누군가는 평생 가도 못 모으는 돈이에요. 평생 가도. 좀 저는 이런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래도 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누구나가 행복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행복까지는 뭐 본인의 어떤 생각이 달려 있겠죠. 근데 누구나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임금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어쨌든 물가가 좀 안정되고, 그리고 유통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뭐 착복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고용에 관련해서 파견, 파견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파견 맞는데 아웃소싱. 어쨌든 아웃소싱을 통해서 실제 노동자가 받아야 될 1,000만 원의 월급을 중간에서 500만 원을 뚝 가로채는 그런 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도 마찬가지, 뭐 작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늘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똑같은 업무를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업무인데 거기를 계약직으로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갈아치운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판결이 있더라고요. 뭐 6개월마다 계속 고용을 하는데 신규 채용을 계속 했다면 공개 채용을 통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계속 신규 채용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정규직이라 볼 수 없다. 2년을 일을 해도 10년을 일을 해도 그래도 계속 6개월짜리 그냥 계약직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왜 그 한 자리를 계속 새로운 사람을 넣어야 되죠? 왜? 전문성이 좀 더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수색하는 사람, 신체 수색을 하는 사람이 보다 더 오래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안전이 더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1년짜리 계약직, 2년짜리 계약직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안정성 이런 거는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계화 자동화되고 이제 AI까지 계속 이렇게 사람의 일자리를 줄여 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계속 더 위태위태해져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의 제가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이런 실패한 인생도 살아간다. 내가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곰돌이 푸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순간은 매일 있어. 내가 매 순간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나 같은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가족과 시간, 친구와의 시간,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그 입시가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좀 젊은 친구들, 미래가 걱정이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린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사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뭐 세상은,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200충이니 300충이니 막 조롱을 하지만 실제 400, 500 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진짜. 나이 막 50 넘어가서 진짜 중소기업 부장 달고 380 벌고 400 벌고 이런 사람 수두룩하지, 평생 가야 월급 400 이상 받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서울이나 경기권 이런 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좀 고액 연봉자들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소도시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400 넘게 버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이제 200 벌고 300 버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보통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무조건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런 생각에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부모님들도 정말 마음이 안 좋겠죠. 참 입시 참 그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중요해요. 입시에서 미끄러지면 그 남은 40년 50년의 인생이 진짜 변하진 않잖아요. 어떤 대학에 가냐, 어떤 과에 가냐, 그거에 따라서 과보다도 대학이죠.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니까 참 입시 스트레스 지금 고3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그래도 참 저 같은 사람도 실패한 인생도 이렇게 때때로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서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힘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아휴 참 씁쓸하네요. 그러면 씁쓸해도 운동은 또 할 건 해야죠. 운동할 건데 오늘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조금 했지만 오늘도 조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스쿼트랑 어깨 운동 그렇게 두 가지만 좀 할게요. 여러분들 또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불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할 어떤 기회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집에서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 수명을 계속 늘려 가셔야 돼요. 그냥 몸이 우락부락해지기 위해서 복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좀 더 좀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딱 건강 수명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가능하면 좀 특히 가장 불행한 당뇨병이 걸리지 않게 먹는 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너무 과체중이 되지 않게 그렇게 또 먹는 걸 좀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면서 사실 매일까지는 좀 안 하셔도 돼요. 격일로 하시든지 어쨌든 내 근육이 너무 빨리 노쇠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몸을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건강 수명을 쭉 늘려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오늘 스쿼트랑 저는 덤벨로 이렇게 숄더 프레스를 좀 하겠습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 덤숄프. 그렇게 두 가지 일단 생각하고 있고 해보고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사레레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고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꿀꿀한 기분이지만 운동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아차. 참 언제까지 나경원 딸로 태어나야 한동훈 아들로 태어나야 심우정 딸로 태어나야 주진우 아들로 태어나야 곽상도 아들로 태어나야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좀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참. 자 오늘은 맨몸 스쿼트 100개를 연속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하죠. 스쿼트는 정자세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극을 느끼면서 끝까지 막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근육이 좀 지친 이후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저번에도 이제 같이 했어요. 빠른 속도로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거예요. 막 좀 반동을 주는 느낌, 탄력을 이용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빠르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 지칠 겁니다. 그래서 와, 너무 다리가 아파 못하겠어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좀 정자세로 천천히 해줄 거예요. 알겠죠? 아마 저랑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칠 때랑 여러분들이 지칠 때가 조금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이 멈추죠. 아니면 화면 터치하면 재생이 멈추죠. 그렇게 해서 제가 운동 끝났더라도 마저 100개를 채우시는 걸로. 아시겠죠? 100개를 연속으로 갑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순. 너무 아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씨. 지났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다리가 타들어가고 있죠. 이게 맨몸 스쿼트는 그렇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정말 적거든요. 물론 극세사 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뭐 맨몸 스쿼트도 위험할 수 있으려나? 아닌데, 맨몸 스쿼트는 정말
과체중인 사람, 슈퍼 초고도 비만인 사람 말고는 맨몸 스쿼트는 어느 정도 안전해요. 진짜 막 BMI 30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도 보통 체형인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고중량 스쿼트, 중량을 메고 하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데, 맨몸 스쿼트는 웬만하면 부상의 위험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맨몸 스쿼트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근육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정확한 자세로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방법으로 빠른 속도로 근육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근육을 지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정확한 자세로 끝까지 근육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같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근육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스쿼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힘들다. 자, 그러면은 뭐 말하면서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 저는 덤숄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덤숄프.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 어깨 운동을 하는 방법은 사실 뭐 무궁무진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어깨를 수축시켜 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덤벨 숄더 프레스, 덤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덤벨 사레레, 마찬가지 덤벨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동작들을 고무 밴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고무 밴드를 발로 밟고 이렇게 머리 위로 들면서 밴드로 숄더 프레스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밴드를 옆으로 늘리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도구든 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켜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도구 없이도 파이크 푸시업이라거나 아니면은 물구나무 서서 푸시업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로 어깨 운동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진짜 덤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편한데 물구나무를 서거나 파이크 푸시업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생 동안 사용할 덤벨을 하나 구해 두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kg짜리, 10kg짜리 두 개 정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2kg, 5kg, 10kg 이런 식으로 뭐 3개 정도 준비를 해 두셔도 되고, 뭐 10kg 하나만 있어도 돼요. 남자분들 뭐 조금만 근육 키우고 말 거 아니잖아요. 10kg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막 하다 보면은 또 10kg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10kg짜리 하나만 구해 두셔도 충분할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kg짜리랑 뭐 5kg짜리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집에다가 준비를 해두고 계속 안 써도 괜찮아요. 계속 안 쓰다가 어쩔 때 한번 운동 좀 할까? 그럴 때 이제 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만 해놔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덤벨 하나씩 집에 장만해두세요. 그리고 그 예전에 보일러 광고처럼 어머님 댁에 아버님 댁에 덤벨 하나 놔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어르신 노인분들이 또 이렇게 골 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근력이 좀 필요한 경우가 이제 생기거든요. 왜냐면 노년기에 들어서면 근육이 계속 좀 적어지니까 근섬유가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근력 운동을 보다 더 해주셔야 돼요. 좀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덤벨 하나씩 좀 놔드리세요. 그러면서 집에도 또 장만해 두시고 그래야 저랑 이렇게 같이 덤벨 숄더 프레스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갑니다. 두 번째 세트. 자. 아우,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한 부위만 운동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체력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아파서 막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이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뭐 김계란, 뭐 GPT, 뭐 김종국, 그리고 뭐 많은 보디빌더들, 이게 맛있대.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즐겁대. 저도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운동이 좀 더 습관화되고 이제 습관이 되면서 이 괴로움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운동이 습관이 되지도 않고 뭐 꾸준히 하다 보면 오늘 운동 안 하니까 뭐 찌뿌둥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운동 안 하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아. 편하니까 너무 좋아. 이제 이게 바로 보통 사람이겠죠. 저는 정말 여러모로 보통 사람이라서 여러분들과 아마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뭐 백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운동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은 계속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강박도 느낄 거예요. 근데 하기 싫죠. 그럴 때는 정말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하나 제시하는 방법은 뭐
이 채널 주인으로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세요. 뭐 그건 제 욕심이었고, 운동이 하기 싫다 그럴 때는 그냥 딱 푸시업 30개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일단 운동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해야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스쿼트 30개만 하자, 그러고 그냥 스쿼트든 푸시업이든 뭐가 됐든 30개만 다 하자. 30개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 조금만 더 할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몸이 덜 힘든데 움직였으니까 조금은 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푸시업이건 스쿼트건 딱 30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30개만 하면 그 뒤에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이제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트 한번 가봅시다. 갑시다. 힘들다. 여러분들, 정말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실제로 이 덤벨 숄더 프레스만 하고 오늘 운동 끝 이러는 분들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보통 이제 오늘 어깨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깨를 한 3, 4개씩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덤벨 숄더 프레스 뭐 3, 4세트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3, 4세트 하고, 프론트 레이즈를 또 3, 4세트 하고, 뭐 벤트 오버 레이즈를 3, 4세트 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스와 레이즈를 섞으면서 몇 가지씩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위를 다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기 싫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운동을 할 줄도 알지만 막 힘들어서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딱 이만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제 다이어트 처음 할 때, 푸시업 처음 할 때 그때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운동도 뭐 마찬가지, 다른 인생의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접근하시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금방 포기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누구처럼? 김밥처럼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세요. 그냥 하다가 힘들면 에이 힘들어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운동하셔도 충분히 지난다. 엄마 거 마그네슘 좀 뺏어 먹어야 되겠다. 운동은 김밥처럼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해야 되는 만큼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만큼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조금 무거운 얘기, 그런 무거운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뭐 어쨌든 운동도 좀 이렇게 했죠. 나름대로 알찬 시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푸의 명언을 떠올리십시오. 매 순간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순간은 매일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헛.